한 방울의 생명수는 한 줄기의 희망이 되었고 한 시대를 관통할 철학이 되었다. 약다운 약을 만들고자 걸어온 험준하고 어려운 길에서 오직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켜온 고 성천 이기석 선생. 성천의 그 고귀한 정신을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변함없이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성천상 10주년 특집 다큐 시대를 잇는 아름다운 동행 성천인. 성천상은 JW 중해제약의 창업주 고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 존중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중해학술복지재단이 2012년에 설립, 제정한 상이다. 중해학술복지재단은 음지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참인수를 몸소 실천하는 의료인들을 매년 한 명씩 발굴해 시상하고 있으며 성천상을 통해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적과 민족을 초월해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며 생명 존중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역대 성천상 수상자들을 만나보자. 소명의식이 없다면 누구도 쉽게 걸을 수 없는 참된 의료인의 길,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 성천인들의 결심은 무엇이었을까? 서울 빌딩숲 너머 보이는 허름한 판자촌. 우리가 외면한 그곳에서 40여 년 동안 소외 이웃들을 돌봐온 파란 눈의 천사 배현정 원장이 있다. (1975년) 시흥 판자촌의 터를 잡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왕진을 다니며 판자촌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배현정 원장. 과연 그녀는 어떻게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일까? 시흥 처음 왔을 때는 그 119도 없고 뭐 의료보험 그냥 수급자 제도 뭐 이런 것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조금 좀 상황이 너무 탁해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3명이 저 포함해서 3명이 이 동네 선택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배현정 원장의 또 다른 이름은 마리 헬렌 브라세르. 벨기에의 간호사였던 그녀는 26의 나이에 국제 가톨릭 형제의 단원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 열악한 한국의 의료 환경을 접한 그녀는 충격을 금치 못했고 고향도 가족도 뒤로 하고 동방의 먼 나라 한국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은 어질고 곧다는 뜻의 한국 이름을 선물 받았고 1975년 고 김수환 추기경의 도움을 받아 무료 진료소인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간호사로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는 데 한계를 느낀 그녀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1981년 중앙대 의과대학에 편입해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39만 명 이상의 이웃에게 의술의 온정을 베풀고 있다. 배 원장님은요,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인다우신 분이고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소외된 분들,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모든 그 힘을 다해서라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분이세요. 나라도 인종도 다른 한국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살아온 파란 눈의 성천인이 있는가 하면 자신보다 한센인들을 더 보듬은 성천인도 있다. 소록도 슈바이처 오동찬 의료부장.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본다. 어린 사슴을 닮은 아름다운 섬, 소록도. 아름다운 이름과 달리 한센인들의 아픔과 한이 서린 섬. 그곳에 편견의 병을 가진 한센인들의 친구이자 삶의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오동찬 의료부장. 그가 소록도와 인연을 맺은 건 27년 전이었다. 조선대 치대를 졸업한 그는 1995년 국립소록도병원 공중보건의를 장원했다. 처음 소록도에서 접한 한센인들의 참담한 실상과 의료인들마저 한센인 진료를 기피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그는 소록도야말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 확신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손들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치가 안 되다 보니까 치주질환도 심해서 위가 흔들리는 환자분도 많이 있었고 고강암도 여러 분 계셨고요. 가장 마음 아팠던 게 아랫입술이 이렇게 처져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침도 흘리시고 특히 이제 식사하실 때 밥을 이렇게 흘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었죠. 한센병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한센인을 위해 오동찬 부장은 입술 성형수술을 연구했고 참고할 교과서도 연구 논문도 없었지만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해 국내 최초로 입술 성형수술 방법을 개발했다. 그렇게 400여 명의 한센인들에게 입술을 되찾아준 것이다. 그는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소외된 환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료가 없는 날에는 한센인들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들의 마음을 보듬고 있다. 오동찬 부장님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나는 참 한없이 소외되고 억울하고 죽으려고도 이제 극약도 먹고 이랬던 그 심정이 다 녹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동찬 부장님은 말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몸으로 행동으로 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감동을 시키는 그런 분이에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고통받는 1600명의 한센인들과 동거동락해온 오동찬 의료부장. 그는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치유하는 참인술로 한센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파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가족처럼 생명을 돌보는 또 다른 성천인 조병국 명예원장.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6만 입양아의 어머니로서 가난과 장애로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있는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6.25 사변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특히 많이 죽는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의사는 꼭 필요한데 나도 한번 의사가 돼보고 싶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죠. 1958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62년 서울시립아동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의료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조병국 원장. 그러나 한 해 2,400여 명의 아이들이 입원하고 그 가운데 500여 명의 생명이 사라져갔다. 밤낮 없이 환자 진료에 몰두하느라 청진기를 꽂지 못할 정도로 귀가 부어 힘든 나날을 견뎌냈지만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하루에 사망 진단서만 10번 넘게 쓰며 결국 아이들을 살릴 희망은 입양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1976년 조병국 명예원장은 홀트 아동복지의 부속의원으로 자리를 옮겨 아이들을 진료하고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데 매진하게 된다. 한때 고아를 수출한다는 오해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신념이 흔들렸지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해외로 입양 간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시 찾아 전해주는 행복한 소식이었다. So I can feel sincere love and appreciation and compassion that she has for the Korean children here. 1993년 홀트 부속의원에서 정년 퇴임했지만 가족도 이름도 없이 잊혀질 아이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또다시 청진기를 들었다. 어느덧 80이 훌쩍 넘은 그녀는 홀트 일산 복지타운에서 신체장애로 입양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하며 여전히 따스한 손길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 세상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발견한 성천인 배현정 원장, 오동찬 의료부장, 조병국 명예원장. 그들은 사회와 단절되어 고립된 고귀한 생명을 살리고자 참된 의료인의 삶을 결심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생명 존중 정신을 이어가며 참인수를 실현해가고 있다. 위태롭게 삶을 이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열악한 환경과 험난한 여정에도 성천인들의 희생은 멈추지 않았다. 더 큰 시련이 다가와도 피하지 않고 맞선 그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청산도 내 유일한 의료기관 푸른매 중앙의원. 이곳에서 홀로 생과 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백발의사 이강한 원장이 있다. 70평생을 외과 전문의로 묵묵히 활동해오던 이강한 원장은 69세에 명예와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은퇴의 길을 밟았다. 2004년 지인의 부탁으로 우연히 청산도를 찾게 된 그는 의사가 없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며 폐원 위기에 처한 푸른매 중앙의원의 원장직을 자임한다. 의료 혜택으로부터 고립된 청산도를 지키기 위해 이강한 원장은 거센 비바람이 불거나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루도 빠짐없이 진료를 나섰고 육지에서의 의료 환경과는 전혀 다른 조건에도 그의 발길은 멈출 줄을 몰랐다. 완도에서도 당신은 1시간도 넘게 걸리는 위치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완도 가서 진료받기 힘들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한번 완도를 왔다 갔다 하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환자들이 참 불쌍해서 주민 2,200명, 의사는 단 1명.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있을까? 이강원 원장은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 마을을 돌며 병원까지 오기 힘든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 살폈고 생업에 바빠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주민들을 위해 오전 7시 40분이면 진료를 시작했다. 근무 시간이 끝나도 마을과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청진기를 들어야 했다. 오로지 아픈 이들을 위한 그의 진심은 모두를 감동시켰고 청산도 주민 모두의 주치의로 자리 잡게 된다. 종합병원이 있는 육지까지 100길로 1시간. 혹시나 파도가 거센 날이면 꼼짝없이 섬에 갇혀버리는 청산도. 이러한 현실에 골든타임이 무의미했던 외딴 섬에서 밤낮 없이 24시간 응급진료와 긴급호송을 도맡아가며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이강한 원장. 배가 아픈데 숨 못 쉬고 공부는 놈에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나 죽었더라. 원장님이 그렇고 막 전화를 해갖고 실컷 아니었나. 우리 원장님 나를 살려줘서 어떻게 은혜를 할까요? 원장님 나 같은 늙기를 살려서 못 하려고 나를 꼭 살려줬을까. 눈물만 나더라. 이강한 원장의 나눔과 봉사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산도 주변의 작은 섬까지 왕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청산도에서 헌신적인 인수를 베풀고 있다. 의료 취약지역 섬 주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성천인이 있다면 서울 한복판 그늘로 가리워진 골목길에 등불을 밝히며 생명을 지키는 성천인도 있다. 영등포 빌딩숲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낡고 허름한 쪽방촌. 그곳에서 10년을 하루같이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인수를 펼치고 있는 신환식 의무 원장. 가톨릭 의대에서 25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의학 연구에만 전념했던 신환식 원장은 국내 감염내과 분야 최고 권위자였다. 그런 그가 정년을 6년이나 앞둔 2009년 호련히 모든 직책을 내려놓기로 결심한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더 늙기 전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 그에게 고 선우경식 원장의 별세로 운영에 혼란을 겪던 요셉 의원이 운명처럼 다가왔다. 봉사를 하게 되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 하는 거를 생각해보고 하나씩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직서를 냈는데 그 당시에 신부님을 찾아가 뵀죠. 그래서 그 신부님이 여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봉사하는 삶을 꿈꾸었지만 또 다른 시련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쪽방촌 극빈자들은 주민번호가 없거나 말소되어서 제도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에 행패를 부리는 일이 다반사였고 낯선 이에 대한 경계도 심했다. 신 원장이 새로 부임한 당시에도 환자들은 낯선 이를 경계하듯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허물기에서 이제 뭐 환자들하고 뭐 손도 잡고 괜찮아 뭐 이렇게 아주 옆에 있는 저기 이웃처럼 그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들어주잖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진심과 정성으로 다가간 신 원장의 손길에 환자들은 서서히 손을 내밀었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빈자들의 아버지로 요셉 의원의 자리를 잡게 된다. 사회의 냉대와 질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쪽방촌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혜택과 정신적 치유를 펼친 신환식 원장. 그는 오늘도 소외 이웃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영등포에서 어둠을 밝히는 성천인이 있듯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는 사람도 있다. 전기도 물도 없는 오지. 아픔과 빈곤의 땅 아프리카에서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백영심 간호사. (1990년) 아프리카 의료 봉사를 떠난 그녀가 처음 마주한 건 의료 여건이 취약한 아프리카의 처참한 의료 현실이었다. 한국에는 아픈 환자들이 찾아갈 병원이라도 있지만 의료 여건이 극도로 취약한 아프리카는 인구 5만 명당 의사 수 1명에 불과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시작된 그녀의 의료 봉사는 1994년 극도로 환경이 열악한 말라위로 옮기게 된다. 전기도 물도 없는 곳에서 그녀는 주민들과 함께 우물을 파고 벽돌을 쌓고 지붕을 이어가며 치료에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간이진료소를 세웠다. 백영신 선교사는 자기를 위한 거는 전혀 없었어요. 교단에서 월급주로 얼마씩 나온대요. 그걸로 약을 사고 자기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고생하던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는 말을 못해요. 너무도 딱하기 때문에. 하지만 말라위의 의료 환경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겨운 현실이었다. 수술에 필요한 도구도 수혈해줄 피도 부족하여 손도 써보지 못한 채 가녀린 생명이 꺼져가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진료소의 한계를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제 한 아기가 새벽에 아기 엄마 이렇게 왔어요. 놓고 해서 제가 이제 진료소 지어지니까 거기에 방을 하나 숙식을 거기서 진료소에 하고 있었거든요. 아기가 도착했는데 제가 손 써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제 손에서 그냥 죽었거든요. 이게 한계가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살려내지 못한 그런 이렇게 됐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살려내지 못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라위를 보살펴온 백영심 간호사의 기도가 전해진 것이었을까. 메마른 땅에 담비 같은 소식이 전해왔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은 한국 기업의 도움으로 마침내 2008년 말라위 수도 릴롱게에 대양 누가병원이 설립된 것이다. 최신 시설에 현대식 180병상을 갖춘 대양 누가병원은 한국 정부와 NGO 단체의 후원, 세계 각국의 의료 봉사진의 도움으로 한 해 20만 명이 치료를 받고 1000여 명의 새 생명이 건강하게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 백영심 간호사는 현지인들 스스로 지속 가능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 의료보건 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대양간호대학 설립을 추진했고, 또한 말라위 국민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치원, IT대학을 만들어 인재 양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노력. 닿고 가녀린 몸으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그녀의 희생은 아프리카 말라위의 기적이 되었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도 주저하지 않고 빈민들의 가장 낮은 삶 속으로 향했던 성천인 이강한 원장, 신원식 원장, 그리고 백영심 간호사. 묵묵히 인수를 펼친 이들은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을 그리며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온 성천인들. 참된 인술로 끊임없이 달려온 지금, 그들이 꿈꾸는 내일은 무엇일까?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의사, 환자가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섬기는 5만 장애인들의 어머니가 되어준 이미경 재활의학 전문의가 있다. 1988년 재활의학과 전문의 취득 직후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부임했어요. 당시 전국에 총 7개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었는데 상임의사는 한 명도 없었고 장애인 전인 재활에 관련된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했죠. 당시 국내에서 재활의학은 생소한 비인기 전공 분야였다. 특히 장애인에게 의료치료뿐만 아니라 교육, 직업, 사회심리 등 전인적 재활치료까지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관 상임의사는 이미경 전문의가 유일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에 홀로 선 그녀는 복지관 근무 첫 해 의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임상심리사, 직업재활사 등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접근하는 장애인 전인 재활 시스템을 정립했다. 1992년에는 국내 소아 재활치료 환경의 한계를 느껴 미국 연수를 떠났고 1997년 복지관에 복귀한 그녀는 발달장애 진단 시점부터 발달 향상을 위해 치료적 개입을 하는 초영역 영유아 조기 개입 모델을 국내 처음으로 보급했다. 특히 1998년에는 발달장애 아동들의 감각 통합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치료를 선보였다. 이 치료법은 현재 전국 주요 의료기관에서 활용되고 있고 뇌성마비 조기 진단법인 보이타 진단법도 2005년 확대 보급됐다. 이미경 전문의는 2018년 정년 퇴임 후에도 복지관의 요청과 본인의 소명으로 현재까지 촉탁 의사로 상근하며 장애인의 의료 복지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장애인들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또 다른 꿈을 그리고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척박한 것 같습니다. 장애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무는 건 우리 모두가 함께 지녀야 할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에 그치지 않고 차별 없는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꿈을 펼쳐가는 그날을 위해 남은 평생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인재활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립하고 바람직한 사회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미경 재활의학과 전문의. 그녀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희망의 등불을 비추고 소외된 이들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성천인도 있다.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고통받는 노숙인들에게 새 삶을 처방해주는 기류의 의사, 최영아 전문의. 그녀의 삶을 따라가 본다.
1989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최영아 전문의는 예과 2학년 무료급식 봉사활동에서 길가에 주저앉아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노숙인들을 목도하며 그들과의 만남이 필연임을 직감하게 된다. 줄을 한 200~300명 서가지고 이렇게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서 식판을 들고 길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진짜 빗물이랑 밥 국물이랑 다 섞여서 그걸 어찌됐건 먹어야 되니까 다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좀 많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분들의 문제는 밥 못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문제가 뭔지도 알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열악한 환경과 그에 따른 질병 노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노숙인들의 의료 공백 현실에 아픔을 느낀 그녀는 의료봉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게 된다. 2001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최영아 전문의는 대학병원 교수직 제의도 사양하며 청량리 뒷골목 바퍼 목사로 알려진 최일도 목사와 함께 취약계층에 필요한 의료 환경을 끊임없이 연구했다. 마침내 2002년 민간 자선병원 다일 천사병원을 세우고 의무원장을 맡으며 의료봉사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다일 천사병원의 유일한 의사였던 최영아 전문의는 병원 인근 사택에서 생활하며 밤낮 없이 노숙인 환자들을 돌봤다. 하루 진료 환자는 100여 명이 넘었지만 월급은 100만 원이 고작이었다. 그녀는 다일 천사병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의사의 삶을 누리는 대신 노숙인,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삶을 이어가며 자선병원, 비영리법인 설립에 앞장섰다. 고 선우경식 원장과의 인연으로 2004년부터 영등포 쪽방촌에 있는 요셉 의원으로 자리를 옮긴 최영아 전문의는 2009년 다시서기 의원 원장, 2014년 도티기념병원 내과과장을 맡으며 민간 자선병원에서 의료봉사를 이어갔다. 이후 2017년 도티기념병원이 폐업되면서 진료하던 환자들을 계속해서 돌보기 위해 서울시립 서북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최영아 전문의는 지자체 복지 서비스와 공공의료까지 지원하는 진료협력센터장을 함께 맡으며 노숙인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짓말하고 꽉 기도도 합니다. 건강하시고 진짜 150세까지 사시라고 너무 좋은 일 많아서 너무 수고하십니다. 평생을 노숙인 진료에 힘써온 최영아 전문의는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 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2009년에 여성 노숙인들의 쉼터인 마더하우스를 설립했다. 그 후 2016년에 의료, 주거, 생활, 교육 등을 지원하고 노숙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외교부 산하사단법인 회복나눔 네트워크와 스마일박스 식당을 만들었다. 또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4년간 진료했던 노숙인들의 주요 질환을 분석한 질병과 가난한 삶을 2015년에 출간했다. 노숙인들의 진료와 재활, 지원 정책과 사회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던 그녀는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 난민과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등 지구촌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어떤 인간관계가 끊어지면서 노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겉돌지 않게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 위 소외된 이들에게 따스한 온기로 삶을 치유하는 성천인이 있는가 하면
소외된 이들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 33년간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한평생을 헌신한 성천인이 있다. 바로 김인권 명예원장이다. 1975년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김인권 명예원장은 1977년 6개월의 무의촌 파견 의사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의 처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공중보건의로 또다시 소록도를 찾으며 한센인 환자들과의 인연을 이어갔다. 그 후 국내 최초 한센인 전문병원인 애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한센인 환자에 이어 소아마비 환자 등 걸음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33년간 봉직하며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해왔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선택한 삶. 그의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희망으로 남아있다. 정년 퇴임을 한 백발의 시골 의사는 환자를 앉아서 맞이하는 법이 없다. 그의 두 다리는 병실 이곳저곳을 돌며 환자들 앞에서 부산하게 움직인다. 언제나 환자가 먼저여야 한다는 그의 굳은 신념은 국내를 넘어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해외 의료진에게 수술법을 전수하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픈 사람들, 오는 사람들, 참 돈 있어도 못 고칠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이 자리를 지키고 그걸 다 권태주고 다 낫게 해준 것이 그게 감사하다 그 말이야. 나도 이 눈물 나오고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래. 두 다리로 자유롭게 걷고 싶은 사람들이 마지막 종착지로 찾아오는 작은 시골 병원. 그곳에서 환자들을 맞이하는 김인권 명예원장이 바라는 내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처음 목적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병원입니다. 항상 환자들한테 공정한 얘기를 하고 정상적인 의료를 얘기해주는 그런 병원으로 남고 그런 의사였다라는 생각을 환자들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저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관심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세상을 바라는 마음은 성천인 누구나 갖는 마음일 것이다. 백발이 다 되어서도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시골 의사처럼 황혼의 나이에도 절망의 끝자락에 희망을 선물하는 성천인이 있다. 고 한원주 내과 과장. 그녀의 삶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본다. 한원주 과장은 1926년생으로 정년 퇴임 후 편안한 여생을 보내야 할 나이에 끊임없이 의료 현장을 누비며 누구보다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최고령 의사였다. 항일지사이자 의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받은 그녀는 경성 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전문의 과정을 밟은 뒤 내과병원을 개원했다. 그야말로 탄탄대로의 삶이었다. 그러나 의사로서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살던 그녀는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리고 그 전환점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갑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내가 앞에 가다가는 길이 탁 막힌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죠. 재물을 쌓는다는 거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많이 하셨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쭉 보고서는 자랐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바람은 도시 영세민,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겠다는 신념으로 이어져 의료선교의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한원주 과장은 국내 최초로 환자의 정서나 환경까지도 치료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전인치유진료소를 개설해 양질의 의료 혜택과 함께 생활비, 장학금 등도 지원하며 사회적 자립을 돕는 데 앞장섰고 끊임없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데 여생을 모두 바치게 된다. 선교의원에서의 30년간 봉사하는 삶은 82세의 나이로 은퇴하는가 싶었지만 의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기 위해 그녀는 다시 청진기를 들었다. 90을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에서 소외된 이들의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택한 것이다. 저한테는 산병원의 원장님보다 우리 엄마보다도 더 포근하고 자상하시고 말을 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 오신 천사님이에요. 환자를 돌보는 것이 자신의 천직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삶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 노령 환자들의 따스한 벗이 되어 주었던 한원주 과장. 그녀는 94세의 국내 최고령 현역 의사로 활동하다 2020년 9월 30일 이곳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었던 그녀의 바람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선물을 전하고 있는 성천인. 그들의 숭고한 생명 존중 정신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져 찬란한 내일을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훌륭한 의사는 물론 질병에 대한 이해와 치료법을 숙지하여야 되겠지만 그런 의술 외에 환자를 이해하고 그 환자의 처지에 질병에 접근하는 소위 말하는 인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다 나은 의료인이란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의료인이 조금 더 나은 의료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환자가 필요로 할 때면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의술을 제공하는 의료인이 참 의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만나는 그 환자가 나나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쉽게 참 의료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유일한 존재임을 느끼게 하고 인간의 전능성을 간직하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전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수년간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이란 생명의 존귀함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품성입니다. 모든 도덕성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남을 보살피고 베풀며 사랑했는가가 훗날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수상자 한 분 한 분이 걸어온 삶의 자취들을 따라가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가슴속에 품고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류 건강을 위해 숭고한 삶을 살아가는 수상자를 보면 시청자분들은 분명 가슴으로 와닿는 게 있을 것입니다. 점점 차갑게 변해가는 세상을 따뜻하고 풍요롭고 행복으로 가득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선천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계층의 질병 치료부터 전인 치료까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료인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성천인들. 성천의 생명 존중 정신이 세상을 지키는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성천인의 시대를 잇는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됩니다.